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역대급 관세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보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이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좀 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얼만큼의 이 피해가 좀 확산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3,000%가 넘어가는 이런 관세까지 새롭게 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만 좀 그 헤드라인에만 주목을 하면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나라한테는 긍정적인 결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세 정책 덕분에 좀 수혜를 보는 산업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빛을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관세, 상호 관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과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대표적인 산업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 현재 상황에서 타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와서 일단 좀 구분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이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핵심 조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 6월부터예요. 6월 9일부터 발효가 되는 건데 미국이 말레이시아랑 베트남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 4개 국가들의 어떤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최고 3,5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국가들은요. 중국산 그 태양광의 우회 경로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직접 제재를 피하려고 동남아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저가 덤핑 수출을 해온 거죠. 그래서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를 보조금을 받은 이 중국산이 동남아산으로 이제 위장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해왔었고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역대급 관세 폭탄을 터뜨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조사는 좀 이전부터 진행이 왔었는데 일단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뭐 보시면은 캄보디아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최종 AD랑 상계 관세랑 그리고 반덤핑 관세를 포함을 해가지고 600% 이상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200% 이상씩 좀 부과가 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태국도 뭐 1000% 이상, 베트남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고율 관세, 상상치도 못한 고율 관세들이 좀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좀 조치들이 단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2022년부터 조사가 진행이 돼 왔었고요. 예비 판정이 일단 22년도에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오늘이죠. 그러니까 4월 18일, 네, 요날 이제 최종 확정이 진행이 된 겁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도 요 사이에 말레이시아라던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된 그 태양광 모듈 규모 자체도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별 분포를 좀 보니까 뭐 베트남이라던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좀 포진이 돼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수입처가 이런 동남아 국가였다라는 게 상당히 특징적이었었는데 대체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좀 지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출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감소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거의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0.4%, 0.45%에 불과한 그런 수치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때리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중국도 이 베트남이라던가 이런 동남아 쪽으로 생산지를 옮겨갔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양은 급감하게 되고 이 동남아에서 수출하는 그 물량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앞서서 이제 좀 지적이 된 기업들 있잖아요. 좀 캄보디아의 뭐 솔라롱이라던가 그리고 뭐 진코 솔라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진코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트리나 솔라라던가 JA 솔라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다 중국입니다. 뭐 트리나 솔라 같은 경우에도 본사가 중국이고 뭐 태국이랑 베트남에 공장을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미국향 제품을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진코 솔라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이제 셀 만들죠. 네, 그리고
미국에 수출을 하고, 이 공장은 뭐 중국 본사에서 이미 설비라던가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액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J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뭐 셀이라던가 모듈을 미국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생산 거점의 어떤 이전 없이 관세 회피 목적의 어떤 분산 생산으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거 우회 수출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재생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좀 배척하고 뭐 석탄 발전이라던가 전통 에너지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버릴 수가 없는 산업이고요. 실제로 글로벌 전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생에너지가 장악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중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역시나 글로벌 전력 시장은 재생에너지가 장악한 지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사실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대놓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전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시다시피 태양광의 어떤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태양광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에너지부 쪽에서 전망을 한 것 자체도 태양광 에너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30년까지는 좀 늘어나게 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태양광 산업을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국에 대한 어떤 비중을 배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고율 관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의 전체적인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조치가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간다는 거. 참고로 그 미국 태양광 모듈 그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거의 70%에 해당을 합니다. 굉장히 뭐 과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만한 규모의 이 중국산이 퇴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공백을 메우는 주체가 생기겠죠. 누가 그 자리를 메울까요? 당연히 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들, 중국 국가가 아닌 그런 기업들한테 기회가 오겠죠.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입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태양 전지를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이제 조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 국가에서 미국의 현지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어딜까? 요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예요. 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가 한화큐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그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솔라허브라고 해가지고 그 대규모 생산 단지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3조 2천억 원이 이제 투입이 됐고요. 연간 8조 4천 기가와트의 이제 생산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8.4 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무슨 규모냐라고 한다면 8.4 기가와트면 미국의 그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한화큐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태양광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35% 이상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19분기 연속으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용 시장도 1등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런 그 주거용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유일하게 셀에서 모듈까지 좀 그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일괄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태양광 공급의 핵심 플레이어로 더 큰 성장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인 거죠. 그리고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인데, OCI 홀딩스도 지금 그 미국 텍사스주 여기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2억 6,500만 달러 정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미국에서 연으로 봤을 때는 그 4기가와트 정도의 그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고요. 멕시코까지 포함을 하면은 총 6기가와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OCI는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5%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회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중국에 대한 제재가 나온다, 저가로
이렇게 덤핑을 하는 그런 주체가 사라진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저가 물량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었던 태양광 모듈 자체가 최근에는 올해부터 좀 일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간 간격으로 봤을 때도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요, 당연히 피해를 만드는 업종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회를 이제 창출해내는 그런 산업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이 좀 이제 퇴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 내 설비를 갖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철강이라던가 다른 지금 뭐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둘이 합작해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조선이라던가 그리고 방산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도 거기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좀 정책 하나만으로도 좀 판도가 크게 바뀌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수출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승자로 좀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기업들이 이런 세계 어떤 패권 안에서 어떤 입지를 다져갈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